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브레인 AI 신약개발팀 팀장인 이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AI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신약 개발에 대하여 간략한 백그라운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개발 분야에 있어서 AI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브레인에서 어떻게 신약 개발을 혁신하고 있는지 발표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하여 카카오브레인의 당당한 포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WHO 정의에서 의약품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생리적 시스템 또는 질병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검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비타민과 같은 약은 부족한 요소를 보충하기도 하고, 백신 같은 약들은 호르몬이나 질병 또는 감염의 방지 역할을 합니다. 여러 다른 약물들로 우리는 몸에 있는 독소를 희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학 구조식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자주 먹는 타이레놀을 이루고 있는 약입니다. 신약 개발 프로세스는 매우 어렵습니다. 신약 개발은 기초 탐색 연구와 전임상, 임상, 허가로 총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초 탐색 연구에서는 질병 발굴, 어떤 위치에 질병이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질병을 해결할 수 있을지 탐색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분자나 단백질 탐색을 진행하면서 어떤 약물이 좋을지 후보군을 리스트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임상 부분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 이 약물들이 얼마나 독성이 있는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임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투여량도 테스트하게 되고,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약 효과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약이 시판되기 전에 FDA나 식약처 등에서 허가 프로세스를 밟고, 만약에 원하던 대로 치료 효과가 있다면 허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약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먼저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은 가장 역사가 깊고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타깃을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투여량에 대한 실험과 인상 실험까지 사람의 가설을 기반으로 실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설계한 약을 직접 만들어내고, 이러한 약이 정말 설계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최고의 방법이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실험적인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는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분자 암물입니다.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에 가장 적합한 양을 찾는 과정의 신약 개발은 건젖도미 또는 모래시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습니다. 퍼캠이라는 화합물들의 공개 활성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본 데이터베이스에는 보고된 저분자 화합물만 약 이렇게 정도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특정 질병 A에 대해서 저분자 화합물로 약을 만든다고 하면 이 수많은 화합물에 대해서 직접 다 실험을 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용과 시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시입니다. 단백질 신약의 경우 프로테인 데이터 뱅크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 정보는 보통 엑스레이 산란 실험이나 핵자기 공명 등을 이용해서 실험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 현재 약 20만 개의 구조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특정 질병에 대해서 단백질물로 약물을 만든다고 했을 시에 이러한 단백질들에서 우리가 또 일일이 다 실험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용과 시간 이슈로 인해서 검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실험의 장점과 약점을 잘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실리코 기법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을 진행합니다.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급속하게 발전한 기법입니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며 실제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학 분자나 유전 데이터 등의 다양한 정보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은 수많은 연구자의 헌신과 노력으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의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화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잘 분석하고
우리가 실제 신약을 개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활성 정보들을 분석해내서 실제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케미 인포메틱스나 바이오 인포메틱스 같은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화학적 이론과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한 계산화학 또는 계산생물학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우리 실제 물리 시스템은 뉴턴 역학적인 F는 ma와 아니면 양자역학적인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론들을 기반으로 분자의 거동 또는 단백질의 거동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면서 실제 신약 개발에 인사이트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험과 인실리코 기법으로도 많은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정말 많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쌓여가는 데이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잘 알아낼 수 없을까?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혁신적인 일들을 할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바로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면 정말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인공지능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신약 개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개발 분야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알파폴드2는 단백질 구조 예측 능력 평가대인 카습에서 처음 등장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알파폴드2가 평균 92.4점을 낸 것은 90점 정도로 인간이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의 정확도와 거의 유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를 아는 것은 단백질을 기반한 모든 물질 대사에 대한 이해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이 알파폴드의 발표 이후에, 그리고 이후의 논문의 발표 이후에 수많은 후속 연구들이 발표가 되었으며 알파폴드2를 사용한 신약 개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파폴드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많은 연구자들이 모았던 단백질 시퀀스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잘 추출해낼 수 있는 트랜스포머와 여러 SE3 기법이나 여러 어텐션 기법을 활용하여서 단백질 구조 예측을 수초 또는 수십 분 내로 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구글과 딥마인드가 아이소모르픽 랩스라는 AI 기반 신약 개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알파폴드2의 공개 이후로 딥마인드는 현존하는 2억 개의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구조를 실제로 예측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였습니다. 기존 이전까지는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에 약 20만 개 정도 실험으로 검증하였다면 알파폴드는 몇 개월 만에 2억 개에 달하는 단백질 구조를 밝혀낸 것입니다. AI 기반 신약 개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테크 회사를 보시면 슈레딩거, 인시트로, 바이오로직 외에 기존의 빅테크 회사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빅파마 제약회사들과 많은 협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BMS나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화이자, 테바, 노바티스, 사노피 같은 네로라는 다 알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와 함께 실제로 약을 만들기도 하고 플랫폼을 연구하기도 하며 같이 회사를 차리기도 하였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도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배운 라지 스케일 AI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메타에서 수백만 개의 단백질 시퀀스를 기존의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활용해 학습한 뒤에 그 학습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인베딩을 이용해서 다양한 단백질 관련 태스크를 해결하였습니다. 그것 외에 세일즈포스에서 단백질 시퀀스를 학습하여서 기존에 존재할 법한 또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단백질들을 생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약 개발을 위한 여러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히 신약 개발을 위한 3대장으로서 실험과 컴퓨터, 거기에 인공지능이 추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카카오브레인의 신약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체 신약 플랫폼을 연구합니다.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
특정 질병과 관련된 항원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되는 의약품입니다. 항체는 암이나 신경퇴행성 질환, 감염병 등을 타겟할 수 있는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항체 치료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는 항암제입니다. 주어진 항원에 대해서 기존 방법보다 수배 빠른 속도로 항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카카오 브레인에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항체 신약은 글로벌 탑 매출 약품입니다. 2019년 매출 상위 10개 약품 중에서 7개가 단백질 의약품이며 그중 항체가 5개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억 불 이상의 기술 이전이 된 약품 중에서 항체가 13개나 존재합니다. 저희는 차별화된 라지 스케일 AI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글을 쓰고 시를 쓸 수 있는 코어 GPT와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코요 데이터셋과 텍스트를 주면 정말 그럴듯한 또는 창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칼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라지 스케일 AI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메인과 AI를 아우르는 스페셜한 크루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지식뿐만 아니라 화학이나 생물 또는 제약에 관련된 여러 도메인 지식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스페셜한 크루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적인 파트너와 함께 합니다. 갤럭스라는 회사와 저희는 함께 항체 신약 개발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갤럭스는 단백질 분야에서 대가인 석차욱 교수님을 필두로 한 회사이며 수많은 단백질 관련 연구와 대회를 통해서 그 역량이 입증된 회사입니다. 이렇게 인실리코 실험 전문 기업과 저희는 함께 하여서 글로벌 AI 신약 개발 전문 회사로 거듭나며 최종적으로 세계의 5억 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이미 저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항체를 이해한 라지 스케일 AI 연구, 항체를 생성하는 라지 스케일 AI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미래를 향하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신에게 딱 맞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그 진단을 기반으로 약국에 가서 실제 약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 속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이 잘 섞여 있다면 우리의 몸에 맞게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정말 우리의 몸에 맞는 최적화된 약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프리시전 메디슨에 대한 꿈을 가지고 저희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신약 개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약입니다. 인공지능은 신약 개발에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카카오 브레인의 라지 스케일 AI 기술로 치료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